자,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야, 그동안 정치권에서 늘 화제를 몰고 다니는 이분이 서울에 올라왔답니다. 앵그리 버드라고 불렸고 또 독고다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신 그분인데요.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백서치기에서 한동훈 위원장 면담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가를 자꾸 들미는 이유를 모르겠다. 자, 또 총선 백서 관련해서 책임자를 넣으냐 마느냐 아니면 그것 때문에 전당대회 후에 내느냐 전에 내느냐 말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졸렬한 당이다. 치고도 뭐 원인도 하나 분석 못하는 당이 무슨 그게 당이냐. 또 그럼 시기 자체는 언제 발간하는 게 나아요? 참 졸렬한 질문이다. 그만할란다. 교수님 자파동생. 저런 언론과 즉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태도는 일단 잠시 논외로 치고 일단 잠시 건너뛰고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가 기자 입에서 나오자마자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걔도 아니고 얘기 좀 그만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반응이.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저렇게 표현하는 건 정치인으로서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공적인 자리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최소한 직책이라든지 예전의 직책을 붙여서 불러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대단히 어른스럽지 못한 태도라는 것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논란이 되는 건 뭐냐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총선 백서를 가지고 친한계와 친윤계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유는 뭐냐면 총선 패배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문제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총선 백서를 담당하고 있는 것 지금 뭐 조정훈 의원이 그걸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2조 심판론이 총선 패배의 원인이라 하는 부분을 집어넣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지금.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면담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하는 게 적절하냐 아니냐. 물론 홍준표 지금 시장은 당연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면담해야 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기록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측이고 그리고 이제 반대쪽 즉 친한계로 분류되는 분들은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논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 발언도 결국은 질문 내용은 그 면담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냐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물음에서 야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말은 결국 모든 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총선을 진 게 아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때문에 총선이 졌다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기 위해서 그런 발언을 했다고 보여지고 그것은 결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권에 도전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려는 그런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요. 서울에는 왜 올라온 거? 저 자리가 무슨 자리였어요? 세미나 하러 온 거예요. 세미나 하러 와서 참석하면서 저 발언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 세미나라고 하는 것이 한동훈 때리기는 계속된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저 세미나 안에서도 계속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세미나에서도 뭐 발언 질문할 때마다 그 질문의 끝에 가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관련해서 공격하고 이런 얘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선진대국 시대로 가기 위해서 특별히 뭐 정치적인 세미나를 연 과정에서 본인이 참석을 하게 됐는데 참석한 자리에서도 본인의 메시지의 핵심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공격으로 정리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세미나 참석하러 서울에 올라왔고 대구시장이요.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아주 거침없는 독설도 계속되는데 관련 얘기 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에는 전사가 없어요. 이교, 김문수, 홍준표가 이 당의 마지막 전사였어. 그냥 관료나 하다가 그 이름 하나 가지고 공천 받고 그 들어와서 밖에서 유명세 하나 얻으면 영입돼 가지고 아르바이트하는 그런 당이 돼버린 게 오래됐어요. 우리 당은 밑에서 그 올라오는 사람을 키워주질 않아요. 그 외부에서 어째 셀럽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놀고 가는 자리야. 들으면 들을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홍준표 시장의 말, 입은 참 거침이 없다. 지금 이런 표현이 나와요. 허준 변호사님. 공천받고 들어와서 밖에서 유명세 하나 얻으면 영입돼가지고 아르바이트 하는 그런, 이거 누구 얘기를 하는 걸까요?
누가 들어도 한동훈 전 위원장 얘기를 한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지 않을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의 뿌리, 뭐 정치적 DNA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떤 정치적인 자산에 기반해서 쉽게 말해서 당에서 정치의 뜻을 품고 당에 들어와서 이 정말 잔뼈가 굵어서 올라오는 어떤 정치적인 경험이 있는 그야말로 정치에 소신이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 관료 생활을 하다가 어떤 외부적인 변화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면서 유명세를 얻게 됐고 그 유명세를 바탕으로 정치에 입문을 해서 아무런 정치 경험 없이 비대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반짝하는 스타처럼 이렇게 당에 몸을 담고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의 존재감을 좀 희석하려는 발언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자산이라든가 그 뿌리가 국민의힘과 명운을 같이 할 정도로 깊고 굵은 그런 것들은 아니라고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의미를 좀 희석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냥 마치 안진용 기자님 홍준표 시장의 그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태도 그리고 말들을 보면 영화 친구의 주유소 습격 사건 대사 있잖아요. 한 놈만 팬다 그런 게 막 또 진짜 막 입만 열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독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런 모습과 태도에서 다 그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잇따랐죠. 그에 대해서도 홍 시장은 직접 SNS를 통해서 입장을 냈습니다. 일단 할 말을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사는가가 중요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공직 입문 후 40여 년 동안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왔기에 아직 건재한 것이라면서 비루하지 않게 살지 않고 할 말은 하고 문제가 생기면 정면 돌파하고 빙빙 돌려 책임 회피성 말하지 않고 직설화법을 쓰고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진다고 다시 한번 소신을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잘못된 여론에 아부하는 것보다 여론을 바로잡고 옳은 방향으로 끌고 나가려 노력한다면서 그게 바로 홍준표답게 사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최명기 원장님, 사실 이제 저건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 같긴 해요. 홍준표 시장이 자기가 살아온 삶의 궤적에 대한 자신감, 특히 정치 인생에 대한 자신감은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저건 득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방금 전에 관료를 하다가 그 이름 하나 갖고 공청받고 들어와서는 본인의 얘기예요, 사실. 본인도 검사,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였듯이 본인도 검사하다가 유명세가 돼서 공천받고 들어온 거는 네. 바로 몇십 년 전에 홍준표 시장님인데요. 최명기 원장님 조심하셔야 돼요. 홍준표 시장이 최명기 원장 좌시하지 않겠어도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이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니까. 네. 진짜니까. 더군다나 둘이 똑같이 검사예요. 네. 그렇게 그것도 아마 검사하다라가 하니까 너무 자기랑 똑같으니까 아마 관료라고 했을 거예요. 아하. 그리고 앞에 화내고 우리가 갸라고 하고 지나치다가 보니까 우리는 그 상황의 본질을 놓쳤어요. 결국은 뭔가 하면은요. 물어본 질문에 대해서 어영부영 분위기 휩쓸린 다음에 대답 안 하고 지나갔어요. 아하. 결국은 네. 저는 그런 아무리 본인이 이렇게 자화자찬을 하시더라도요. 아마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요.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도 자신의 얘기 속에 아닌 것과 긴 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좀 믿어요. 아하. 그래서 아마 이 방송에서 제가 믿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어쨌든 좌시하지 않겠다는 홍준표 시장도 두려워하지 않는 최명기 원장님과 지금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입만 열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 독설을 퍼붓는 홍준표 시장이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만든 대통령은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든 대통령,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공격으로 몰아넣고 그렇게 하는 거는 나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언제라도 전화 주시라고 하는데 난 전화 안 합니다. 그거 전화해가 될 일도 아니고 고집이 오죽세야지. 고집이 오죽세야지. 그 고집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겁니다. 지금 당내에서 대통령 임기까지 단축하는 개헌안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철딱선이 없는 소리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주 우호적으로 정말 이른바 윤바락이라고 누가 보면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근데 최재문 교수님 굳이 따져보면요. 예.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갑자기 당에 들어와서 대선 후보 됐다가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똑같은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공격하려면 윤석열 대통령도 함께 공격을 해야 돼요. 비슷한 사례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시장이 왜 저렇게 하는 거냐. 지금 상황에서는요. 본인이 당의 주도권을 쥐고 대선 후보가 돼야 되는 그런 이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본인한테는. 차기 대선에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싶은데 지금 자력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인기나 지지율이나 이게 너무 높아요. 본인이 넘사벽이에요. 아직까지는. 물론 앞으로 시간이 남았으니까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래요. 그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친한, 친윤이 대결하는 구도로 가고 있잖아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고 정책적 부분에 차별화를 해야만 본인이 대권 후보로 우뚝 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윤, 그다음 친한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데 그 틈새를 파고들어서 친윤 쪽으로 붙는 거잖아요.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 아직은 권력을 갖고 있으니 또 당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그 영향력과 권력을 일정 부분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고 당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친윤 쪽에 붙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서 친한의 대표적인 어떤 그 대결자로서의 역할을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네. 그걸 통해서 당권뿐만 아니라 물론 당권에 도전하지 않겠지만요. 대권 후보로까지 설려는 네.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서 SNS에 홍준표 시장이 올린 내용 중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자기 자신감을 다 드러낸 내용인데 그중에 하나 읽어드릴게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사는가가 중요할 뿐이다. 그래서일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몇 달 전에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질문하는데 참 계속 그런 질문을 할 거냐 하면서 인터뷰를 도중에 끊었고요. 지금도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참 졸렬한 질문이다. 그만할란다. 또는 기자가 물어보니까 참 철딱선이 없다. 누가 봐도 홍준표 시장은 용꿈을 꾸시는 분이라고 정치권이나 언론은 보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태도가 3년쯤 뒤에는 어떤 영향으로 어떤 평가로 다가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